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 오늘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묵묵하게 해왔는데 정작 크게 제대로 인정받았던 적이 없으셨던 것들 있으셨나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눈에 안 보이고 성실하게 버텨왔는데 아직 내 차례가 아닌 것 같은 그 답답함요. 이 달이 바로 그 답답함이 풀리는 달입니다. 5월에 개축생분들한테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운이 정면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기운이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소가 쟁기를 멈추면 밭이 안 갈리듯이 이 달에도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 개축생이 어떤 기운을 타고 나셨는지, 둘째 5월에 그 기운이 어떻게 열리는지, 셋째 5월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 실수, 마지막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개운 비방 4가지인데요. 마지막 기도 비방이 5월 개축생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끝까지 꼭 자리 지켜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가슴속에 간절하게 품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밤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원 하나하나 신령님께 정성껏 올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1:1 상담 안내와 위에 번호도 남겨뒀으니 개인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찾아오세요. 1973년 개축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충분히 해왔다는 걸 아는데 세상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은 그 억울함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정작 그 결실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 경험 개축생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하늘에는 개수라는 기운이 자리하고 있어요. 개수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새벽에 풀잎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이슬입니다. 소리도 없고 요란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있죠. 그런데 그 이슬이 없으면 풀이 살지 못하죠. 꽃이 피지 않거든요. 아침 햇빛이 그 이슬 방울에 닿는 순간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런 게 개수의 기운이에요. 개수를 타고나신 분들은 섬세함이 남다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먼저 알아채시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느끼는 분들이죠. 그리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끝까지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수 기운이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너무 조용하다는 게 때로는 세상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슬은 소리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 있고 분명히 역할을 하는데 아무도 이슬을 크게 알아주진 않습니다. 개축생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말 와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땅에는 축토라는 기운이 깔려 있어요. 축토는 소띠의 기운이에요. 한겨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얼어있는 땅이죠. 봄이 오기 직전 아직 녹지 않고 꽁꽁 굳어있는 그 땅을 말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어있는 땅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단단하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죠. 소가 묵묵하게 쟁기질 하는 것처럼 개축생 분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안으로 채워가는 분들이에요. 천천히 묵직하게 그러나 반드시 밭을 갈고야만 하는 분들이죠. 즉 1973년 개축생 여러분은 하늘에는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슬의 기운이, 땅에는 가득 찬 것들을 안으로 품고 있는 한겨울 단단한 땅의 기운이 자리한 사주를 타고나신 거예요. 이슬이 단단한 땅 위에 내려앉는 구조죠. 봄비가 얼어있는 땅을 매일매일 조금씩 적셔가는 그 이미지거든요. 이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포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포기할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 멈춰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소가 쟁기를 끌면서 왜 멈춰야 하냐고 묻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걷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묵직한 기운이 가장 강하게 빛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신령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개축생분들의 기운을 보여주실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장면이 보여요. 봄비가 한겨울 내내 얼어있던 단단한 땅을 조용히 적시다가 드디어 그 땅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왜 5월에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의 병화, 땅에 오화가 들어옵니다. 강렬한 불기운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타오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불기운이 개축생 분들한테 작용하는 방식이 다른 어떤 띠와도 달라요. 먼저 원리부터 짚어드리자면 개수에게 병화는 정제입니다. 정제가 뭐냐면 내가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당당한 결실로 돌아오는 재물의 기운이에요. 갑자기 한 방에 터지는 재물이 아니라 소가 꾸준하게 밭을 갈아온 만큼 그 수확이 정확하게 돌아오는 그런 구조죠. 올해 개축생 분들한테 이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면서 오랫동안 묵묵하게 해온 것들이 드디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5월이 들어와요. 5월은 오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 5월 오화가 개축생 분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오화가 들어오면 개축생의 지지인 축토와 만나게 되거든요. 명리학에서 오화와 축토가 만나면 오축합이 형성돼요. 합이 뭐냐면 서로 다른 기운이 서로를 당기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거든요. 오화는 정남방의 뜨거운 여름 기운이고요. 축토는 겨울에 차갑고 단단한 기운이에요. 이 두 기운이 서로를 당기면서 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토기운이 강하게 살아나요. 그런데 이 토기운이 개축생 분들한테 어떻게 작동되냐? 오랫동안 얼어있던 단단한 땅이 여름에 열기를 만나서 녹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겨울 내내 얼어있던 축토가 오화의 열기를 만나서 그 안에 품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내보내기 시작하는 달이죠. 오랫동안 단단하게 잠그고 있던 것들이 5월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자리에 정제의 기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5월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제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나는 달에는 재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연도 반드시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5월에 개축생분들한테 들어오는 귀인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오축합으로 정제가 폭발하는 달이라서 귀인이 함께 걸어온 자리에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 5월의 귀인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소가 밭을 갈 때 옆에서 함께 걷던 사람이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그냥 거기에 있어 왔던 사람이거든요. 정제 기운은 원래 그래요. 신뢰가 쌓인 자리에서 결실이 오는 기운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사람, 같은 길을 묵묵하게 걸어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5월에 처음으로 알아채는 그런 방식으로 기인이 옵니다. 5월에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나서지 마세요. 지금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오랫동안 그냥 지나쳐 왔는데 5월에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개축생분이 계셔요. 몇 년째 같은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그냥 아는 사람으로만 지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월 1일에 별 뜻 없이 안부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시던 일이 딱 맞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씨앗이 올라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냥 묻혀있던 관계가 5월에 드디어 싹을 틔운 겁니다. 정제의 귀인이 딱 이렇게 와요. 5월에 오랫동안 아는 사람으로만 지내왔던 분이 떠오르신다면 가볍게 먼저 안부 전해보세요. 소가 밭을 갈 때 서두르지 않듯이 5월의 귀인도 억지로 찾으면 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5월은 중요한 달이에요. 개수의 이슬 기운을 가진 분들은 가족한테도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다가 보니 정작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멀게 느끼는 경우가 생겨요. 5월만큼은 그 마음을 조금 꺼내보세요. 오축합으로 단단하게 얼어있던 것들이 녹아서 열리는 5월에 가족한테 전하는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하게 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요. 우축합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달에는 기운이 몸 안에서도 작동해요. 토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이 현상이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리학에서 토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개수의 이슬 기운이 그 무거운 토기운 안에 갇혀서 순환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봄비가 너무 단단한 땅에 내리면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 고이는 것처럼요. 5월에 개축생 분들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건강 신호가 뭐냐면 무거움입니다. 몸이 평소보다 무겁고 처지는 느낌이 오거나 기운을 내고 싶은데 몸이 먼저 무게를 느끼는 현상이 생겨요. 다리가 잘 붓거나 소화가 평소보다 느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신호가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5월 오축합이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묵묵하게 해온 분들이라서 속으로 쌓인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5월에 토기운이 강해지면서 그 쌓인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려는 현상이 함께 생기거든요. 오랫동안 참아온 피로감이나 혼자 감당해온 것들의 무게가 5월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개축생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몸 안에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토기운이 강해지면 개수의 이슬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몸 안의 순환이 좀 느려지니까 소도 가만히 서 있으면 힘을 잃거든요. 걸어야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5월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개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개수 기운을 가진 분들을 읽어오면서 느낀 게 여러분은 좀 묵묵하게 버티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데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걸 잘 미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지쳤다는 신호를 알아채도 조금만 더 하다가 정작 몸이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5월에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한 잔 먼저 드셔보세요. 오축합으로 토기운이 강해지는 5월에 개수의 이슬 기운이 토기운 안에 갇히지 않으려면 수분이 먼저 돌아야 되거든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5월에 무거운 토기운을 몸 안에서 부드럽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2번째로 낮 시간에 짧게 걸어보세요. 소가 움직여야 힘이 나는 것처럼 개축생분들도 5월에 몸을 좀 가볍게 움직여주셔야 토기운이 그 무거움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거창한 운동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20분 정도 해가 있는 시간에 가볍게 산책해 주시면 오축합의 무거운 기운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기다리시던 순서예요. 재물운과 문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정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제가 뭐라고 했죠?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정당한 결실로 돌아오는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월 개축생 분들의 재물운이 딱 이 구조입니다. 5월 재물은 새로운 것에서 오는 것보다 이미 해왔던 것들이 드디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오거든요. 소가 오랫동안 갈아온 밭에서 씨앗이 올라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묵묵하게 해온 일이 5월에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개축생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축합으로 축토에 단단하게 얼어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 현상이 재물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굳어있던 것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답이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묶여있던 서류가 갑자기 처리되거나 잊고 있던 인연에서 뜻밖의 소식이 오는 그런 방식요.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특히 5월에 문서운이 좀 강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부동산이든 계약이든 오랫동안 미뤄온 서류 문제든 5월달 안에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축토는 명리학에서 땅의 기운과 가장 깊게 연결된 지지예요. 토기운이 강해지는 오축합에 5월에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 흐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매매가 안 되거나 정체돼 있던 것들, 계약이 미뤄지고 있던 것들, 5월에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5월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미뤄뒀던 연락, 챙겨야 했는데 미뤄온 서류, 시작만 해놓고 멈춰 있었던 일들요. 그 안에 5월 재물이 숨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반드시 드려야 할 얘기가 있어요. 이런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운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비가 아무리 내려도 수문을 열지 않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특히 부동산 매매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라는 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그 땅 집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조상신과 터주신이 계시거든요.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그분들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합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맞아 떨어져도 막판에 틀어지거나 계약이 자꾸 지연되거나 이유 없이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아예 집을 보러 오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5월에 매매나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매매초 하나 올려보세요.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세요. 매매초의 불꽃이 조상신과 터주신께 먼저 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고 여쭤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축합으로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하는 이달에 매매초 하나의 정성이 그 녹아내리는 기운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댓글이나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서류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매매초로 그 기운의 통로를 열어보세요. 그래야 5월에 오축합 정제 기운이 온전히 매매와 계약의 결실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이달의 치명적 실수. 정제는 성실함의 재물이에요. 갑자기 한 방을 노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뛰어드는 순간에 정제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5월에 오축합으로 단단했던 것들이 열리면서 평소에 관심 없었던 투자 이야기나 갑작스러운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가 오랫동안 갈아온 밭을 두고 갑자기 다른 밭을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5월에 이유 없이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온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오랫동안 묵묵하게 해온 것들이 드디어 열리는 달에 정작 그 결실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5월만큼은 오랫동안 걸어온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소가 한 방향으로 걸어야 밭이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의 기운을 다스리는 개운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오축합으로 토기운이 강해지면 개축생분들한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토국수로 개수의 이슬 기운이 눌리는 현상이 생겨요. 토기운이 강해지면 수기운이 막히는 구조거든요. 봄비가 너무 굳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 고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열리면서 개수의 기운이 빠르게 소모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슬이 얼어있던 땅을 녹이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이슬 자신이 말라가거든요. 이 두 현상을 동시에 다스리는 기운이 바로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토생금생수의 원리로 강해진 토기운을 그대로 통과해서 개수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해진 토기운이 금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금기운이 개수를 살려주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개축생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축토안을 들여다보면 신금이 숨어 있거든요. 개축생 분들은 이미 안에 금기운의 씨앗을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5월에 외부에서
금 기운을 추가로 채워주면 축토 안에 잠들어 있던 신금이 깨어나서 개수가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기도 중에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개축생분들은 금속이나 단단하고 차가운 것들이 주변에 있을 때 신령님의 기운이 가장 맑게 닿는다는 거예요. 5월에 마음이 무겁고 처지는 느낌이 오신다면 잠깐 멈추고 은빛이나 금빛 소품을 손에 쥐어보세요. 반지나 팔찌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시는 것도 좋겠죠? 그 차갑고 단단한 질감이 5월의 과도한 토기운을 통과해서 개수를 맑게 깨워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개운비방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 기도비방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음식 비방입니다. 5월 개축생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운은 금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축합으로 강해진 토기운 속에서 개수를 살려주고 정제 기운이 온전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금기운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금기운을 담은 음식 중에서 5월 개축생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것들은 뭐냐면요. 마입니다. 참마라고도 하는 마는 흰 빛의 금기운을 가장 단단하게 품고 있는 식재료거든요.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라는 마의 기운이 5월의 무거운 토기운 속에서 개수를 뿌리부터 보충해줍니다. 마를 갈아서 마즙으로 드시거나 마밥이나 마구이로 드셔보시면 좋아요. 더덕구이도 챙겨보세요. 산에서 자라는 더덕은 금기운 식재료 중에서도 이 폐기운을 가장 강하게 살려주는 식재료예요. 명리학에서 금기운은 이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더덕이 그 금기운을 직접 채워주면서 5월에 오축합으로 눌리는 개수를 안에서부터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덕구이나 더덕 무침으로 5월에 자주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양파도 좋습니다. 매운맛을 담고 있는 양파는 금기운과 직접 연결되는 식재료예요. 오축합으로 토기운이 가장 강하게 생기면서 몸 안의 순환이 느려지는 달에 양파의 매운 기운이 그 정체된 흐름을 뚫어줄 수 있거든요. 생양파보다는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리고 흰 강낭콩도 좋습니다. 백태라고 하죠. 이 흰 강낭콩은 금기운을 담은 흰 콩류 중에서 토기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예요. 토생금의 원리로 오축합에 강해진 토기운이 흰 강낭콩의 금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개수를 보충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콩밥이나 콩조림으로 드셔보세요. 기름지거나 무거운 음식은 이번 달에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토기운이 이미 강한 달에 무거운 음식이 그 토기운을 더 강하게 눌러서 개수가 더 깊이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색상 비방입니다. 5월에 개축생분들이 가까이 두셔야 할 색상은 오프 화이트나 크림, 아이보리 계열이에요. 금기운을 담은 색상이거든요. 오축합으로 토기운이 강해지는 이달에 금기운의 색상을 가까이 두면 토기운이 금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개수를 살려주는 순환으로 만들어져요. 5월에 외출하실 때 화이트나 크림, 아이보리 계열의 상의를 의식적으로 선택해보세요. 특히 오랫동안 묵혀뒀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는 날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나 서류나 계약과 관련된 일이 있는 날에는 이 색상을 걸치고 나가보세요. 금기운의 맑고 단단한 기운이 오축합의 무거움을 통과해서 개수를 가장 또렷하게 깨워주거든요. 소품은 황금빛이나 골드 계열로 매치하시면 좋아요. 황금빛은 정제의 결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색상이에요. 토생금의 구조에서 금기운의 가장 완성된 형태가 황금이거든요. 화이트, 크림 상의에 황금빛이나 골드 소품, 얼어있던 땅이 녹아서 그 안에서 황금빛 결실이 올라오는 것처럼 금기운과 정제의 기운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숫자 비방입니다. 5월 개축생분들한테 가장 좋은 기운을 담은 숫자는 4와 9 그리고 5와 10이에요. 4와 9는 금기운 숫자이고요. 5와 10은 토기운 숫자입니다. 토생금의 원리로 이 두 기운이 서로를 강화해주는 관계거든요. 오축합으로 강해진 토기운이 금기운으로 연결되고 그 금기운이 개수를 살려주는 순환의 구조예요.
5월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오랫동안 미뤄온 일을 꺼내야 할 일이 있다면 4일, 5일, 9일, 10일, 14일, 15일, 19일, 20일 이런 날짜처럼 요 숫자가 들어간 날들이 의식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오축합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정제의 기운이 가장 또렷하게 흘러드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4일, 9일, 14일, 19일, 24일은 금기운이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정제의 결실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미뤄온 연락을 먼저 하시거나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기에는 이 날이 가장 좋아요. 마지막 4번째 비방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비방 중에서 정말 확실한 비방입니다. 아무리 오축합의 기운이 단단한 것들을 열어줘도 그 열린 자리로 기운이 온전히 흘러들여 오려면 신령님께서 그 통로를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봄비가 아무리 내려도 수문이 막혀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5월 오축합으로 정제의 통로가 열리는 날에 그 결실이 온전히 내 창고로 들어오려면 신령님께 정성을 올려드려야 돼요. 5월에는 소원초 하나 올려보세요.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오축합의 토기운이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는 달에 소원초의 불꽃이 그 기반 위에서 정제의 결실이 쌓일 수 있도록 신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통로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등 하나 달아보세요. 오축합의 토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달에 연등의 빛이 더해지면 그 빛이 얼어있던 땅을 녹이는 봄비 위에 환한 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부처님 오신 날에 올리는 그 한 등이 개축생 분들한테는 이달 오랫동안 단단하게 얼어있던 것들이 드디어 녹아서 열리는 가장 강한 개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빌어드려서 성불 많이 보시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973년생이시면 올해 53살 되시잖아요. 그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묵묵하게 혼자 감당해 오셨는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개수라는 기운이 원래 그래요. 요란하지 않게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스며들면서 주변을 적셔왔는데 정작 그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를 아무도 세주지 않거든요. 축토의 기운도 그렇죠. 소가 묵묵하게 쟁기질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으면서 안으로 채워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단한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잠들어 있는지를 정작 세상은 모릅니다. 신령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개축생분들의 기운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 얼어있는 땅 안에 얼마나 많은 봄의 씨앗들이 가득 차 있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는지를 신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기도 중에 개축생분들의 기운을 읽다 보면 봄비가 내리는데도 땅이 너무 단단해서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았던 순간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해왔는데 왜 땅이 아직도 굳어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봄비는 하룻밤에 얼어있던 땅을 녹이진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소리 없이 그냥 내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열립니다. 누가 녹였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열리죠. 5월이 바로 그 어느 달이에요. 오랫동안 내린 봄비가 드디어 단단한 땅을 여는 달이죠.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단단한 땅을 조용히 적셔온 봄비한테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멈추지 않고 내려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이제 드디어 땅이 열릴 시간이 됐다고요. 그 한마디가 개수의 부드럽고 끈질긴 기운을 가장 또렷하게 깨우는 주문입니다. 신령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이달에 오축합이 가장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더 힘껏 도와주실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개축생 여러분 모두에게 오축합의 기운이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들을 녹여서 열어주고 묵묵하게 쌓아온 성실함이 정제의 결실로 드디어 돌아오며 소가 한 방향으로 걸으면 반드시 밭이 갈리듯 이달 내내 복이 단단하게 터지는 달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댓글에 내 복이 단단하게 터진다 한 번씩 써주세요. 그 선언 위에 제가 소원초 앞에서 신령 있게 기운을 모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성껏 정리해 두겠습니다. 나한테만 딱 맞는 더 깊고 세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의 기운을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봄비 같은 기운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5월이 드디어 땅이 열리는 달이 되시기를 천년보살 사주요정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